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그라운드 강의.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를 내적하려면 일단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예를 들어 B라는 벡터가 여기에 있고 A라는 벡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두 벡터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지금 각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을 일치시켜서 같은 점에서 출발하게 만들었을 때 생기는 요 각의 모양이 보이죠? 각은 도형이니까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해서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두 벡터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붙여서 만들 수도 있지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벡터의 내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벡터의 곱셈은 두 개가 있어요. 외적과 내적이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내적만 다루고 있습니다. 외적은 필요하면 그때 좀 살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일치시킨 크기의 곱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여기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시점을 같은 데로 이제 모아서 일치시켜 봤습니다. 그랬을 때 벡터 두 개가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하면 방향이 B는 이쪽 방향이고 A는 이쪽 방향이니까 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B라고 하는 벡터를 A 쪽 방향으로, A 벡터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요만큼의 힘이 작용할 거다. 혹은 이만큼의 벡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크기와 이 크기를 곱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일치시킨 크기의 곱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선생님, B 쪽으로 일치시키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일치시켜서 이 크기와 이 크기의 곱이다 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각이 60도라고 하고 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8이라고 잡은 다음에 A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10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60도니까 이게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면 이게 8이니까 이 길이는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A 방향으로 일치시키면 4 곱하기 10 해서 40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B로 방향을 일치시켜 볼까요? 그럼 이게 10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면 이번에는 이 길이가 5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일치시키면 5 곱하기 8. 그럼 얘도 40이고 얘도 40이야. 우와, 놀랍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뭐란 거냐면 A라는 벡터의 크기와 B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A에다 코사인 60을 곱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맞춰진 거고 B에다 코사인 60을 곱했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맞춰진 거니까 어차피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 셋을 곱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다?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방향을 일치시킨 크기의 곱이다. 그러니까 한 벡터를 한쪽 벡터로 수선의 발을 내린 그 크기만큼을 곱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벡터의 내적, 그럼 내적은 일단 곱셈은 곱셈인데 곱의 기호를 쓰면 외적의 표현이고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를 큼지막한 걸 하나 붙이면 이게 내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벡터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내적을 하라 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표현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벡터의 크기가 0이라면 내적의 값은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벡터가 둘 다 존재하는데 크기가 둘 다 있는데 곱해서 0 나올 수 있을까요? 둘이 0이 아니라면 이 값이 0이겠죠. 그러면 코사인이 0 나오는 건 언제일까요? 그렇죠. 90도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을 때는 역시 내적의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 90도를 넘어가서 둔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크기를 곱했지만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가 되니까 방향이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값이 음수야 라고 하면 방향이 반대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적값이 양수야 그러면 얘각으로 같은 쪽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똑같은 쪽은 아니지만 하여간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을 계산할 때는 예각이다 둔각이다를 보고 이것이 음수가 나오겠구나 양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의 결과는 숫자와 숫자와 숫자의 곱이기 때문에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하나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적의 결과물에다가 다시 벡터를 내적할 수는 없겠죠. 이건 실수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이것은 A 벡터의 크기를 2번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될 텐데 코사인 같은 벡터면 각이 0도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다시 크기의 제곱은 같은 벡터의 내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가서 A라는 벡터 플러스 2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벡터는 A 플러스 2B라고 하는 이 벡터끼리의 내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게 전개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요것은 2B 벡터 곱하기 2B 벡터니까 4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것이고 가운데 있는 이 둘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4AB가 된다라고 쓰니까 이것은 결국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4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4B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들은 전개해 나간다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과 비슷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식의 정리, 식의 계산,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 이런 것들 공부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 개념이 다시 등장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동일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내적과 성분이 나오는데 A 벡터라고 하는 것의 성분을 A1, A2라고 쓰고 B 벡터의 성분을 B1, B2라고 쓰면 실제 벡터의 내적은 요 X끼리의 곱과 Y 성분끼리의 곱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어떤 벡터에 내가 성분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벡터를 원점에 모아봤더니 하나의 벡터가 1,2로 가는 벡터고 또 하나의 벡터가 2,1로 가는 벡터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 벡터의 내적을 이 크기 루트 5, 이 크기 루트 5,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각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해서 더하니까 이 둘의 내적은 결국 4가 될 거야 라는 표현이 성분으로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렇게 써도 되는 건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아주 간단한데요. 교과서의 증명은 이제 수원에 있는 상학함수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는 전제에서 좀 복잡하게 증명을 해놨는데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자, 코사인 법칙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걸 A라는 벡터로 만들고 이걸 B라고 하는 벡터로 만들어서 A 벡터의 성분은 A1, A2, B라고 하는 벡터의 성분은 B1, B2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꿔도 좋아요. X1, Y1이라고 잡고 이걸 X2, Y2라고 잡고 증명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A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에서 2배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뺀다가 바로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코사인 법칙 중에 이 부분이 O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A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A 벡터의 크기죠. 그 다음에 OB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B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코사인 법칙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결국 내적이 되는 거니까 이것과 이것의 자리를 싹 맞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배의 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은 이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니까
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O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에서 O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여기서 A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을 뺀 값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OA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는 뭐냐라고 하면 잠깐 고민이 되는데요. A1, A2, B1, B2라고 쓸지 X1, Y1, X2, Y2라고 쓸지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하죠? 아마 XY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저는 XY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A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는 X1, Y1이라고 잡으면 이것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OB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당연히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되겠죠. 이때 AB 이 선분의 길이의 제곱을 빼고 싶은데 AB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x2에서 x1 빼볼까요? 그래서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뺄 거거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x2 빼기 x1의 제곱 다시 한번 빼기 y2-y1의 제곱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뺄셈이기 때문에 x2의 제곱, x1의 제곱 이거 두 개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y2의 제곱, y1의 제곱 이거 둘 다 지워집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여기가 2배 x1 곱하기 x2 여기가 2배 y1 곱하기 y2만 남으니까 이 내적의 최종 결과물들은 뭐가 되느냐? 2배가 2배의 괄호 열고 x1 곱하기 x2 플러스 y1 곱하기 y2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를 약분해버리면 내적은 결국 이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한 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의 내적은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성분을 알고 있을 때는 성분끼리 곱해서 그냥 더해버리면 되겠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떤 걸 확장시킬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2,1이라고 했고 이 점의 좌표가 1,2라고 했다면 원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겁니다. 그럼 이 크기가 루트 5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됐는데 최종적인 내적의 결과값이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1의 합이니까 4가 된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5분의 4가 된다라고 세타를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구할 때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누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내적의 값은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는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또 하나는 성분을 통해서 x끼리의 성분과 y끼리 성분의 곱의 합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출발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내적의 연산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적은 일단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 중에서는 벡터끼리의 결합법칙은 없어요. 왜냐하면 A 벡터 내적, B 벡터 내적, C 벡터 이런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둘을 내적하게 되면 이미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C 벡터의 실수배야? 그러면 이것을 A 벡터 내적, B 벡터 내적, C 벡터 했는데 뒤에 걸 먼저 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이게 실수가 되기 때문에 A 벡터의 실수배와 C 벡터의 실수배 그럼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건 성립하지 않지만 언제 결합법칙이 성립하냐 그러면 실수 하나가 A, B 내적에 곱해질 때는 실수를 A에 곱하나 B에 곱하나 아니면 내적한 다음에 곱하나 다 같은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덧셈에 대해서 A를 내적하면 이것이 이렇게 분배가 성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걸 증명하는 방식은 방금 우리가 썼던 뭘 하는 거냐면 그냥 성분을 써놓고 나서 이 두 개를 내적을 해보는 거죠. 그럼 A와 B를 내적하면 A1, B1 더하기 A2, B2인데 B하고 A를 내적하면 B1, A1 더하기 B2, A2가 되니까 역시 동일하다라는 방식으로 교환법칙, 그 다음에 실수의 어떤 결합법칙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한다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분배법칙도 그냥 다 전개해서 A1, A2, B1, B2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벡터를 C1, C2 해갖고 만들어서 전개를 해보면 다 성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마치 그냥 실수나 문자의 계산처럼 동일하게 전개하거나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법칙, 일반적인 곱셈의 연산법칙 같은 거 예를 들어 A 플러스 B 벡터의 내적과 A 마이너스 B 벡터의 내적을 해봐라 라고 하면 하나씩 이렇게 전개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전개해보면
맨 앞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A 벡터끼리 내적했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하고 A 내적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플러스하고 B 내적 A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B 벡터끼리 내적한 거니까 B 벡터 크기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런 게 지워지겠죠. 그럼 결국 A 벡터의 제곱 빼기 B 벡터의 제곱만 남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곱셈 공식에서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의 곱이 x제곱 빼기 y제곱이 된다와 같이 그냥 쉽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곱셈 공식이 다 그대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산할 때는 그렇게 연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명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내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AB라고 하는 이 벡터와 AP라고 하는 이 벡터를 내적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게 원의 지름이니까 여기 당연히 직각이 되겠죠. 그럼 이게 10이고 이게 8이면 100에서 64를 빼면 36이니까 이 길이는 6이다 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0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 10분의 6까지 곱해도 되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짠 하고 내려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짠 하고 내려보면 이 길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이 된다 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처음에 썼던 것처럼 10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6 해서 이렇게 약분해서 36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와요. 수능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 보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AC 벡터, AB 벡터는 지금 요 길이고요.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것은 요 벡터입니다. 그러면 두 벡터를 내적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벡터하고 BC라고 하는 벡터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이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이제 정사형시킨다고 하거든요. 이게 두두두두 내려보면 지금 방향이 반대인 두 벡터의 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당연히 양수다, 음수다? 그렇죠.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크기와 크기를 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만 붙이면 이 길이는 그럼 몇이 되겠다?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이 길이는 6이 될 거야. 반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6 곱하기 10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70이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구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구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이 BC라고 하는 것을 이 A에서 출발시켜서 이렇게 가보면 이 길이가 1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이 지금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 A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곱해지면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게 되는데 부호가 음수가 된다라고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되는데 여기가 10이니까 반 자르면 이게 다시 6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여기다 내려버리는 겁니다. 바로 내렸는데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길이와 길이를 곱했는데 부호가 음수야.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단순한 게 수능에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찬찬히 공부를 해가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은요. 다음 벡터들 중에서 값이 가장 작은 걸 찾아봐라 라는 질문인데 이 문제도 역시 수능에 나오긴 힘들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장 작은 걸 찾아봐라 라고 하면 일단 부호부터 판단을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호부터 판단해 봅시다. 지금 AB하고 AC를 내적하면 이게 예각으로 보이니까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C랑 CM을 내적해 봅시다. 그럼 AC랑 CM을 내적하면 이거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오면 방향이 반대인데 그래서 이건 음수인 것 같아. 그 다음에 CA랑 AM을 내적해봐라 라고 하면 CA라고 하는 이 벡터랑 AM이라고 하는 이 벡터를 내적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얘도 여기다 붙여보면 둔각이네. 그럼 이것도 음수인 것 같아요. 일단 부호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AM하고 AB를 내적해봐라 라고 하면 AM하고 AB를 내적하면 이거 두 개는 이제 예각이니까 이 값은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B랑 CM을 내적해봐라 라고 하면 AB하고 CM을 이렇게 내적하는데 이 CM을 여기다 붙여보면 역시 예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도 플러스 값일 거다라고 판단하니까 가장 작은 걸 찾으려면 이제 2번과 3번 중에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은 다시 AC와 CM의 내적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 CM이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CA하고 AM을 내적해봐라 라고 하면 CA가 여기 있는데 AM이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 손해발 이렇게 내리면 이제 이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 길이의 제곱이 이 길이의 제곱보다 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게 가장 작은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적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이런 방식을 써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적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성분이 주어지면 그냥 성분 주어지면 뭐 야 우리 뭐 곱셈 해봐라 이런 얘기인가 지금?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다가 3 곱하기 1 해서 두 개를 더하니까 1이다 라고 찾으면 이게 내적의 값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성분이 주어지면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계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 이제 공간 벡터거든요. 그래서 공간 벡터는 여기서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 곱셈 공식을 그대로 써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전개해도 되지만 이 전개식은 결국 A 벡터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2AB고 여기가 마이너스 AB니까 플러스 A 내적 B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맨 뒤는 2B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A 벡터가 2니까 이 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고 B 벡터가 1이니까 이 부분의 제곱도 역시 크기의 제곱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와 B의 내적을 찾아야 되는데 이 내적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이제 고민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러한 벡터의 크기가 주어지면 이 벡터를 제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크기를 제곱하겠다. 그러면 A-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가 루트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3이 나올 겁니다. 이때 이 제곱을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A 벡터끼리 내적한 걸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크기의 제곱을 A 벡터 빼기 B 벡터랑 A 벡터 빼기 B 벡터로 내적을 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 값이 3 나온다라고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맨 앞은 이렇게 전개하니까 A 벡터 크기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A와 B의 내적 그리고 맨 뒤가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인데 이 값이 3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는 2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4가 나오는 거고 B 벡터의 크기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A 벡터 2배의 A와 B의 내적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걸 넘기고 얘를 빼주니까 2가 나오겠다. 그러면 A와 B의 내적의 값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1이다라고 쓰면 4 더하기 1 빼기 2가 답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의 방식, 특히 이렇게 뺄셈의 크기가 주어지면 뭐에서 찾는다? 제곱을 해서 찾는다라는 방식. 처음에는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연습할 수 있죠?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집에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고 이것은 뭐 아주 그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처음 어떤 시계연산 배울 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연습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고 두 개의 크기가 각각 주어졌을 때 이런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일단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A 벡터 크기의 제곱 그 다음 여기가 마찬가지로 2AB 마이너스 AB니까 플러스 A 내적 B라고 쓰시면 되고요. 맨 뒤에는 마이너스 B 벡터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쓸 겁니다. 근데 A 벡터의 크기가 6이었으니까 이건 36에다 2 곱하니까 이 값은 7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가 4니까 제곱하면 얘는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이제 가운데 이게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뭘 곱한다?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4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를 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인 거 알고 계시죠? 2분의 루트 2. 그래서 이 값은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루트 2에서 계산하시면 12 루트 2가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뭐 빠르게 계산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찬찬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A 벡터 크기의 제곱 그리고 가운데가 플러스 2A 내적 B 이렇게 나올 거고 뒤에가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텐데 그 값은 양변을 제곱한 거니까 81이다라고 쓰면 되고요. 또 이 벡터를 제곱하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B라고 쓰고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있는데 이 값은 이번에 25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빼면 되겠죠. 그래서 빼서 계산을 하면 4배의 A, B의 내적의 값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그럼 나누기 2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의 방식만 말씀드릴게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P라고 하는 벡터를 모르겠어. 그럼 이 P라고 하는 벡터는 여기가 지금 좌표의 성분으로 2,2, 4,4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OP라고 하는 P 벡터의 끝점을 그냥 X, Y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X, Y에서 2, 2를 뺐으니까 이 벡터는 X-2, Y-2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는 X, P 빼기 B니까 X 빼기 4에서 Y 빼기 4, X 빼기 4, Y 빼기 4다 라고 식이 나와 있고 이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해서 더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성분이 나왔을 때의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래서 성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 x-2 곱하기 x-4 플러스 y-2 곱하기 y-4 그래서 이 내적의 값이 0이니까 2차 식이 나왔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제 전개하시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해갖고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저 계산해서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이런 모양이 실제로는 이렇게 내적해서 0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뒤에 가서 방정식을 만드는 방식에서 이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가 나오면 이제 벡터에서 내적이 등장하면 우리가 또 하나 연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거죠. 왜? 내적은 성분끼리 곱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적은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는데 아까 처음에 내적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 코사인 세타를 이번에는 내적 값을 알고 있다면 크기의 곱으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따라해 보세요.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눈다. 안 따라하지 지금. 자, 따라해 보시라고요. 뭐라고요?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눈다. 이 평상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제가 따라해 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따라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선생님 딱 아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꼭 따라해 보세요. 여러 번 따라해 봐야지 이게 입에 익어서 그냥 풀면서 자연스럽게 손에 써집니다.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누면 이게 코사인 세타다.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눈다. 이 생각을 자꾸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직과 평행의 조건이에요. 수직과 평행의 조건 중에 내적을 했는데 0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크기가 둘 다 뭔가 크기가 있는데 내적해서 0 나왔다는 것은 세타가 90도 2분의 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이 0 나오면 둘은 수직이야.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적을 했는데 그냥 크기끼리의 곱이 나와버렸어 라고 한다면 얘는 평행한 겁니다. 그런데 크기끼리의 곱에 마이너스까지 붙었어 그러면 평행한데 방향이 반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방향도 같고 방향이 같다라고 하면 그냥 크기끼리의 곱이 나오는데 방향이 일직선의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180도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행과 수직의 조건은 내적을 했는데 0이 나오면 수직이다. 그리고 내적을 했는데 크기끼리의 곱이 나왔다. 라고 하면 평행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A 벡터는 크기가 4, B 벡터는 크기가 1이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루트 13이 나왔다. 그래서 이루고 있는 각을 찾아봐라 라고 질문하면 일단 사인 세타는 귀찮으니까 코사인 세타까지 찾는 연습만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죠. 이걸 크기를 제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끼리 제곱을 하게 되면 A-3B라고 하는 벡터들끼리의 내적이니까 이건 그냥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6 A와 B의 내적 플러스 9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나왔는데 그 값이 13, 루트 13을 제곱하니까 13이 나왔다는 것이고
A 벡터 크기가 4니까 제곱하면 얘는 16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얘는 그냥 9인 겁니다. 그러면 16하고 9 남겨놓을까요? 그럼 25에서 13을 빼니까 12가 되겠죠. 누가? 6배의 A와 B의 내적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약분하니까 A와 B의 내적은 몇이다? 2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A와 B의 내적은 뭐냐? 그럼 A와 B의 내적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눈다 그랬죠. 근데 내적의 값이 2고요. 크기가 하나는 4고 하나는 1이니까 이렇게 바로 표현하셔도 되겠다라는 거고, 아니면 이 내적이라는 걸 한번 쓰세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족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2인데 얘는 4고 얘는 1이야. 그럼 이 코사인 세타는 2를 4 곱하기 1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따라해보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이런 상태가 나왔을 때 이걸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똑같이 뭐 얘가 루트 2루트 7이고 얘가 2루트 3이다 라고 하면 양쪽을 제곱해서 빼면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A 벡터의 B 벡터의 내적이 나오면 이제 또 연립을 하면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들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내적값과 A 벡터, B 벡터의 크기를 이용해서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쭉 하고 나면 이제 넓이 구하는 게 나오는데,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같은 방식이에요. 내적이 10이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 120도인 평행사변형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적이 10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10이 나왔는데 AD는 어딨니? 그럼 AD는 여기 있어. 그럼 AB는 어딨니? 그랬더니 AB는 여기 있어. 그럼 여기가 120도면 여기가 60도겠죠. 그러니까 이 크기와 코사인 60을 곱했는데 12가 나온 거야. 그럼 하나가 6인데 이 변의 길이는 몰라. L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L을 곱하고 코사인 60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했더니 이게 12가 나왔다. 그럼 이게 3이니까 L은 4가 된다라고 해서 이 길이를 찾고, 이제 넓이는 여러분들이 2개 곱해서 사인 세타 하면 넓이가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빨라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단계니까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연습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실제로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을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이냐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내적해서 식을 전개하는 과정, 내적의 값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내적을 크기의 곱으로 나눠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과정,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제 다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면, 이 연습을 끝내고 나면 이제 직선에 대한 표현, 그리고 원에 대한 표현, 이 방정식들을 어떻게 공부해 갈지를 이제 마저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셉션 강의로 넘어가서 그 내적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석해 갈지, 또 다른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집을 펴서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집들을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